예, 2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차 시에서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를 설명드리면서 거기서 호랑이 한 마리가 등장을 하는데 호랑이 이름이 리차드 파커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데 1884년에 있었던 실제 사건 미뇨네트호 사건이라는 사건을 소개해 드렸죠. 그 사건은 4명의 선원이 그 구명정을 타고 표류하는 중에 그 선원 중에 리차드 파커라는 선원을 잡아먹고 나머지 3명이 구조가 된 그 실제 사건, 그거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공교롭게 이 리차드 파커라는 이름이 같았다. 그래서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굳이 호랑이의 이름을 리차드 파커라고 그렇게 했던 거는 그 작가가 그 미뇨네토 사건을 참고했을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정말 믿기 힘든 그런 스토리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미뇨네토 사건이 일어나기 한 50년쯤 전에 소설이 한 권 출판이 됐어요. 소설 제목이 아서 고든 핌의 이야기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누가 썼냐면 에드거 앨런 포라는 공포 추리 소설의 대가가 쓴 소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검은 고양이라는 그 소설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에드가 앨런 포가 쓴 아서 고든 핌의 이야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 배가 있는데요.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침몰을 하게 되는 배가 있어요. 표류를 하는 거죠, 배가. 근데 그 선원들이 다 죽고 선원 4명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선원 4명이 이제 망망대해에서 표류를 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선원 중에 한 명이 어떤 제안을 하냐 하면 어, 우리 이대로 있다간 4명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 중에 한 명을 희생자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먹어서 나머지 3명이 목숨을 구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을 한 선원의 이름이 리차드 파커예요. 소설 속의 그 선원의 이름이. 근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당첨이 됐냐면 리차드 파커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나머지 3명의 선원, 그 중에는 이제 아서 고든 핌도 들어있는데요. 이 나머지 3명의 선원이 이 리차드 파커를 잡아 죽여서 그 고기를 먹고 버텨가지고 구조가 되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소설이에요. 근데 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아서 고든 핌의 이야기는 소설 속의 이야기인데 이 소설 속에 리차드 파커라는 등장인물이 나왔고 이 소설에도 4명의 선원이 표류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후에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실제 사건인데 그 미니오네트 호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고 거기에서 4명의 선원이 표류를 하다가 한 명을 잡아먹고 나머지 3명이 생존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 희생당한 선원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리차드 파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차드 파커라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절묘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리차드 파커라는 이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라이프 오브 파이까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오브 파이를 보시는 선생님들은 영화를 보신 다음에 리차드 파커에 관한 이 스토리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은 좀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찾아보시면 더 흥미롭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한테 요번 학기 수업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 좀 한마디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명언이 있어요. 폴 부르제라는 프랑스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음, 저는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돼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사는 대로 생각한다.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거는, 음, 그냥 몸이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본능에 따라서 그냥 에, 사는 그런 삶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동물처럼 사는 거겠죠. 그냥 배가 고프면 뭐 찾아서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그냥 본능에 따라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되는 대로. 그런데 그게 싫으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 계획,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목표나 의지를 가지고 삶을 통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거든요. 선생님들 요번 학기에 공부하시면서, 어,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안 해도 되는 거. 왜 이렇게 사서 매주 토요일마다 뭐 바쁜 일도 있고 어떤 약속도 있고 아니면 뭐 토요일에 주말에 집에서 푹 쉬면서 뒹굴뒹굴 하면 참 좋을 텐데 학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루 종일 힘들게 또 과제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왜 사서 고생을 할까? 그런 생각들을 다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몇 차례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집에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사냐, 이해를 못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좀 하셨거든요. 또 사모님뿐만 아니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뭐 거기에서 뭐 떡이 나온다고 가서 왜 이 나이에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유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토요일에 그냥 집에서 쉬고 아니면 내가 그냥 평소 하던 일 하고 그러면 뭐 LMS나 숙제할 필요도 없고 막 전전긍긍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살면 훨씬 더 편하고 그 익숙한데 왜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하실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폴 브루제가 이야기했던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거는 어떤 본능에 따른 그런 동물 같은 삶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성에 의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관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쓰시죠. 그냥 쭉 그냥 가는 힘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어, 그냥 쭉 밀려가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통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두면은 쭉 밀려가는 거죠. 오던 힘대로 계속 한 방향으로 가려는 그런 것들을 관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그냥 관성에 의해서 쭉 가는 거를 막으려면은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스키를 좀 탔던 때가 있는데요. 뭐 되게 오래됐죠.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꽤 이제 스키가 붐이어가지고 스키장에 와서 스키를 좀 탔었는데요. 스키를 탄다는 거는 이렇게 내리막 눈밭에 경사가 심한 곳을 내려오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스키를 탈 때 지금 이 사진처럼 이렇게 몸을 좌우로 기울이면서 내려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방향으로 계속 내려갔을 경우에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이제 빨리 내려가서 사단이 나겠죠. 뭐 크게 다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내려오나요? 스키를 탈 때. 이렇게 스키를 탈 때 그 경사길을 지그재그로 방향을 틀면서 내려오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이걸 활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활강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스키 탈 때 가장 핵심 기술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진은 스키는 아니고 스케이트지만 모양이 좀 유사하죠. 이 스케이트도 가다가 방향을 바꿔줄 때 이제 이렇게 유사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활강을 할 때 쭉 가는 힘이 있어요. 점점 가속도가 붙죠. 이 힘은 원심력이라고 그래요. 가던 방향대로 계속 밀고 가는 힘. 다른 말로 관성이기도 하고요. 원심력이에요. 그냥 의지 없이 가면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방향대로. 그렇게 되면은 사고가 나겠죠. 계속 가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 사고가 나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가려는 방향대로 안전하게 가려면 여기서 방향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틀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돌리는 힘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심력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에서 원심력,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두면 관성대로 두면은 끊임없이 원심력에 의해서 멀어져요. 저 밖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 사고가 나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여기에서 힘들더라도 구심력을 이용해서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죠. 스키나 스케이트에서 이 구심력을 잘 이용해서 방향을 트는 거. 이게 진짜 기술이고, 이게 정말 운동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몸의 무게중심도 이동을 해야 되고, 관절들을 이용하고 근육 같은 것들이 잘 발달돼서 밖으로 한없이 튀어나가려고는 이 힘을 인위적으로 잘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걸 잘 해서 이렇게 지그재그 계속해서 통제를 잘 하는 사람이 안전하면서도 되게 멋있게 스키를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인생도 이거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구심력으로 계속 한 방향으로 가려는 거를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 이게 이제 아까 폴 브루제가 얘기한 생각하는 거겠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방향들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냥 관성에 의해서 원심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만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끄럽지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시간도 많은데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계속 돌려가면서 이것저것 뭐 인터넷 쇼츠 이런 거 막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 그냥 진짜 무지성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보는 거예요. 그러고 아무런 에너지도 안 생기고 막 정신은 황폐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나 약속이 있다든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든가 생각이 온전히 있다 그러면 그렇게 무지성으로 어떤 행동을 하다가 이거를 계속 더 보고 싶어도 안 보죠.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죠. 이게 바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는 데 있어서도 이런 생각들,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냥 본능대로 그냥 원심력에 의해서 계속 관성대로 가는 것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를 지금 요번 학기에 다니시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학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 발전 개발을 위해서 애를 쓰신 거는 바로 그냥 평소 살던 방향대로 관성대로 가는 힘을 이렇게 구심력으로 바꿔주는 그런 노력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 와서 좋은 성적을 받으셨던, 못 받으셨던,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굉장한 것들을 공부를 하셨든 못 하셨든, 충분히 선생님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살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늘 하던 대로 편안한 익숙한 방식대로 이렇게 원심력, 관성으로 쭉 사는 사람들보다는 선생님들이 더 잘 사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좀 요번 학기 일단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여름방학 잘 보내시고 여름방학 중에 또 에너지 재충전하시고 2학기에도 또 등록해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더 성숙하고 더 심화된 그런 수업들을 계속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릴 건데요. 예, 온라인에서 영화 감상 모임을 한번 해볼까 해요. 요건 전혀 의무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희망하시는 분들만 요거는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별건 아니고 2주에 한 편씩 영화를 선정해가지고 그 선생님들하고 주제를 요번에 볼 영화는 무엇이다라고 이제 하나 정하면 2주 동안 그 영화를 찾아서 한번 보신 다음에 편안한 시간에 저녁 시간 정도 괜찮겠죠? 그래서 직접 만나는 거는 어려우니까요. 이 어플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어, 클럽하우스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그 어플을 까시면은 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 선생님들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어플을 이용해서 그 영화 감상, 나는 뭐 이 영화를 이렇게 봤다. 그러고 느낀 점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나누고 또 나는 이렇게 봤는데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같이 공부도 하고 좀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것들도 또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좀 더 영화라는 그 매체를 이용해서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우리 생각의 사고도 좀 넓히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졸업한 선생님들하고도 이런 모임을 좀 방학 때 한시적으로 했는데요. 요번에도 여름 방학에 총 4번 정도 이 모임을 좀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편 정도 영화를 같이 보고 감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때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소감문을 좀 잠깐 써보시라고 그랬더니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수업 시간에 좀 더 좋은 영화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같이 감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셨는데, 수업 시간에는 이제 진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근데 지금 5분 이상이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바쁘기도 하고 또 이게 또 귀찮다. 또 괜히 또 취지는 좋지만 또 이거 숙제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굳이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5분이 안 되면은 요거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또 억지로 하실 의무도 전혀 없으세요. 근데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좀 알려주세요. 어, 그래서 날짜를 17일이니까 6월 28일까지 6월 28일이면은 너무 6월 28일까지 괜찮겠네요. 예, 요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저한테 카톡을 좀 보내주시고 이제 5분이 넘게 되면은 일요일쯤 제가 단톡을 열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거는 로컬 지금 로컬 선생님들 뿐만 아니고 뭐 사회복지 쪽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애받지 마시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종강을 이제 하는 마당에 사실은 요번 학기에 처음 수업 시작할 때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요번에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한 학기만 하고 전과하시겠다는 선생님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학기 초에 걱정도 되게 많이 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에서 오후 수업만 하시고 또 이제 한 학기 마치고 전과하시고 이렇게 되면 수업 분위기가 많이 흐려질 수도 있고 또 로컬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동요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가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 쪽 선생님들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한 학기만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수업 참여하는 것들이 이제 성의가 없고 좀, 좀 불성실하게 하실까봐 그런 게 되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기 초에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기가 진행되면서 제 생각이 기우였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음, 뭐 저는 당연히 이제 로컬 창업 콘텐츠 전공 우리 선생님들한테 먼저 더 애착이 가고 친근하고 그렇긴 하지만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어, 정말 그 선생님들이 수업 태도나 분위기도 너무 좋으시고 또 진지하게 또 그렇게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종강이 다가올수록 되게 아쉬웠어요.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수업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별로 없구나. 그것 때문에 되게 오히려 그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쉽고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는 그런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지만, 어쨌든 사회복지 쪽 선생님들 한 학기 동안 어, 참여 잘 해주시고, 또 애정 있게 수업을 그렇게 또 대하시고, 그래서 되게 힘도 많이 됐고 고마웠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선생님들 다 뜻하신 바들이 있어서 또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가서 다음 학기에 가서 그동안 애로점이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두 집 살림 하시느라고 가셔서 이제 그 사회복지과의 주역들이 되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자격증 잘 또 취득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잘 또 다들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어, 뭐,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우리 로컬 창업 콘텐츠과는 인원은 적지만 선생님들이 또 경험해 보셨듯이 되게 끈끈하고, 또 선생님들 사회복지하고는 또 다른 그런 분위기를 가진 내실 있는 학과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주위에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과를 좀 알고, 또 학교에 와서 같이 공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번 학기에 하여튼 저도 수업하면서 되게 즐거웠고 뜻깊은 그런 경험이었었고요. 선생님들한테도 좀 보탬이 많이 되는 그런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름방학 잘 보내시고 건강하세요.